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선관위는 보안 등급이 최고 등급인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 그리고 선관위 서버들 여기 누가 들어가서 말이죠. 해킹이라도 하고 거기에 뭔가 이상한 짓거리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이 출입증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출입증 3개 중에 하나가 오리무중이다. 어디 가는지 모른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 보도를 들어본 다음에 논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중요 문서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건물 방문증이 3개 중 1개꼴로 사라진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분실된 방문증을 언제 어떻게 발급했고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관련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관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 건물입니다. 외부 방문객은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7년간 이렇게 발급된 청사 방문 출입증은 모두 398개.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29개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청사 출입증만 있으면 중앙선관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납되지 않은 출입증은 언제 분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 출입증을 발급받을 땐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맡겨야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겐 이런 절차 없이 발급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해 출입 권한을 정지했지만 관련 기록을 없애 누가 언제까지 해당 출입증을 사용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은 최고 수준의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선관위 직원은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가 있는 전산센터 출입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방화 등 훼손하는 건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대규모 출입증에 대한 부실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선관위는 출입증 반납 안내와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분실했던 출입증 가운데 11개는 최근 내부 조사를 통해 찾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18개는 118개 여전히 찾지 미해수. 못한 겁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도 선관위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출입증을 방문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신분증을 맡겼습니다. 때문에 나올 때 자기 신분증을 찾으려면 저 출입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그러면 자기 신분증을 맡겼는데 그 신분증을 안 찾아가고 출입증도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선관위에서는 그 출입증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보통 적어놓고 하니까요.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만큼 선관위가 이 조직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합니다만은 첫 번째 선관위가 문제였다는 것이 뭐냐? 자기들 내부에서 이 하나의 가족 경영, 패밀리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에도 자기들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친지 이런 사람들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이상하게도 말이죠. 경력직으로 거의 직원을 채웠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신입 직원으로 채우지 않고 경력 직원으로 채워야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패밀리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방문증이라는 건데, 출입증이라는 건데, 이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을 방문했는데 출입증을 발급받으면서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정원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 출입증 반납 안 하고 그냥 나옵니까? 그리고 내 신분증도 거기다 놓고 나옵니까? 그럼 국정원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조회를 했어라도 얼마든지
그 출입증 반납하라고 하고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과 비교하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은 보안시설이 이거 중요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선관위는 안 중요하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 선관위입니다. 개인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 서버라든가 정말 중요한 보안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서버에 접근할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도 또 회수를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수는 가능하다고 자기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다.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안다.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하나를 보면 나머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선관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 수 있습니다. 저거 출입증 관리하는 거 하나만 봐도 저들이 이 보안에 얼마나 소홀했는가, 저들이 선관위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저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를 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경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보안 이 점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견제 이런 것들을 모두 안 받겠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떤 독립기관이니 헌법기관이니 중립기관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방패막이를 치고 그 뒤에서는 말이죠. 그야말로 선거 관리는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 관리가 엉터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미 잉태되고 있던 겁니다. 싹스가 노랗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선관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위는 간신히 됐어요. 근데 특검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을 받는다고 하더니 시간을 끌면서 벌써 3주가 4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 끌어서 위야무야 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빨리 특검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국힘은 특검 관철시키는데 온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선관위 조직을 해체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이제 그럼 선관위 해체하면서 우리 개헌하자. 단발성 개헌해가지고 선관위 해체하자. 이 소리 하고 있는데 개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선관위 조직을 갖다가 해체 순으로 일단은 그렇게 물갈이하고 그런 다음에 헌법 바꿔가지고 헌법 바꿀 때는 이런 원포인트 헌법을 하면 개헌은 안 됩니다. 그런 개헌은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법을 바꾼다면 2028년 총선 이후에 그때 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을 갖다가 사실상 완전히 물갈이해서 물청소해서 해체 순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철안을 갖다가 사퇴시켜야죠. 감옥에 가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선관위원들 모두 사퇴해야죠. 서울시 선관위원장이라든가 내지는 사무총장 모두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물갈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시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이제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사 등 모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등등. 그렇게 가서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자, 선관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 수 있는데 떡잎부터 노랬다는 거. 지금 출입증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 3개 중 1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많을수록 영상을 많은 곳에 더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업입니다.